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제작을 할 때는 안정성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재료를 취급하는 본사에서 동종 실험 데이터를 다 통해서 식약처의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다시 받고 재출시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신상보형물, 바운스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슴의 모양과 두 번째는 가슴의 촉감입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신상보형물인 바운스의 경우에는 가슴 촉감에 특화되어 있는 보형물입니다. 사실 저희가 신상보형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한스바이오메드사에서 나온 벨라젤이라는 보형물이 새로운 이름으로 나온 것인데요. 벨라젤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게 되면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후반대에 벨라젤 보형물 인허가와 관련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영업 정지와 제품 생산 중지를 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다시 그 중지가 풀렸고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는 추가로 3년이 더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슴 보형물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몸 안에 들어와서 큰 공간을 차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출시를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벨라젤로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분들을 아직까지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특별한 합병증이나 큰 문제점 없이 말랑말랑하고 촉감 좋은 가슴으로 잘 지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보형물인 바운스의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았던 범위 안에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개량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방보형물을 제작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스펙의 범위가 있습니다. 보형물의 두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 사용했을 때 제작에 대한 허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제작을 할 때는 안정성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그때 당시 허가받았었던 재료들 중에 지금은 공급이 되지 않은 재료들도 재료를 취급하는 본사에서 동종 실험 데이터를 다 통해서 식약처의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다시 받고 재출시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허가된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변형이 가능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바운스 보형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벨라젤 보형물과 다르게 표면의 거칠기에 일정한 값들의 편차를 좀 더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형물을 만져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지만 말랑말랑한 촉감만큼은 예전에 벨라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칠기가 조금 더 안정적인, 평균에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형태로 들쭉날쭉하지 않은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보형물인 바운스를 사용하고 나서 얼마나 안전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벨라젤이라는 보형물을 사용해 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 신상보형물인 바운스의 경우에는 촉감이 말랑말랑한 장점을 가지면서도 벨라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프로파일, 다양한 폭과 높이를 가진 사이즈를 어느 정도 다양하게 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비대칭을 가지신 분들, 조직이 말랑말랑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보형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 바운스 보형물은 촉감이 부드러울까요? 그 비결은 바로 쉘과 겔의 구성 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유방 보형물을 만들 때는 실리콘 겔과 실리콘 쉘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보형물의 겔을 감싸고 있는 쉘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경우에는 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안에 충전율을 적게 하거나 너무 물렁물렁한 겔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주름이 지는 리플링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스무스 보형물의 대부분은 충전을 100%로 하고 있는 풀필링 보형물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쉘 자체에서도 표면에 어느 정도 거칠기를 가짐으로써 세포하고 접촉했을 때 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얇고 건강한 피막이 생겨서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피막도 말랑말랑해서 가슴의 전체적인 수술 후의 촉감이 좋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형물 쉘을 만들고 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열이 쉽게 되지 않도록 튼튼한 개를 만들면서도 촉감이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신상 보형물인 바운스의 경우에는 그런 안정성과 그리고 말랑말랑한 촉감 두 가지를 모두 잘 갖춘 보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보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바운스 보형물 수술한 이후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슴의 촉감과 가장 유사한 보형물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안전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안전한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해하시면서 굳이 억지로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제가 가진 임상 경험을 믿으신다면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는 가슴 확대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상 보형물인 바운스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운스 보형물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벨라젤 보형물의 장점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다양한 보형물의 디자인, 말랑말랑한 촉감,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검증된 안전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촉감이 좋으면서도 다양한 비대칭을 교정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좋은 보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신상 보형물인 바운스 보형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최대한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